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일 오전 10시 37분입니다. 정확하게 37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폭락했습니다. 그래하여 국민의힘과 그 격차가 10%포인트 차이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그 지지율이 대폭락해가지고 10%포인트 두 자리 숫자로 격차가 커진 것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후, 그러니까 약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내분 상태로 돌입한 것, 이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법원에 불려가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는 자멸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 총선도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주간 단위로 하고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방법도 치밀하고 전화를 걸어서 직접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1,001명을 대상으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간 단위의 여론조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36%, 부정 55%. 이 비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현재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5%, 무당청 27%입니다. 국민의힘 39, 민주당 29, 39대 29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다만 내년 총선에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42%,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44%, 42대 44,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총선 결과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총선이 되면은 야당을 밀어줘 가지고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다가도 공천 파동을 거치고 하면은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결과가 많으니까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골수 지지자가 많으니까 이재명 20%, 한동훈 11%, 홍준표 5%, 안철수 4%, 오세훈, 이낙연 각 3%, 이준석, 원희룡 각 2%, 유승민 1%입니다. 특히 할 만한 것은 이 여권층에서 한동훈 11%,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급 정치인들보다 정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없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11%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 정당 지지도인데, 전주에는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4%였습니다. 37대 34였습니다. 그 격차가 3%포인트 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주 사이에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39%로 늘고, 민주당은 34에서 29로 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
39대 29가 됐습니다. 39대 29, 39%가 국민의힘 지지, 29%가 민주당 지지인데 지역별로 보면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총선에 반영이 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은 폭망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내년 총선은 뭐니 해도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에서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예를 들면은 이건 놀랍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1%입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2%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 왜 이렇게 벌어져 버렸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데, 일단 서울의 여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여론을 주도하는 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더블 스코어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이 36, 큰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 32%. 다만 광주, 전라 지역에서만 국민의힘이 15%, 더불어민주당 51%.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볼 것도 없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들어가 보면은 30대, 40대, 50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높습니다. 나머지 20대, 60대 이상 70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크게 앞섭니다. 20대에서 18세에서 29세 사이 뭉뚱그려서 20대라고 불리는 이 층에서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25%입니다. 그리고 30대에서는 국민의힘 26, 더불어민주당 27, 20대, 30대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30대로 40대로 넘어오면은 국민의힘 지지 24, 더불어민주당 지지 39, 50대로 가면은 국민의힘 지지 35%, 더불어민주당 지지 39%. 역시 핵심적 민주당 지지층은 40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40대. 자, 그런데 요사이 흥미로운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조사를 할 때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늘었어요. 이 조사에 따르면은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34%입니다. 갤럽 조사에 보면은 보수가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내가 중도라는 사람이 30%, 내가 진보라는 사람은 25%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출범 초기에는 내가 진보라고 밝힌 사람이 37%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니까 한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보수가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자칭 진보 세력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진보라고 하면은 이제는 쪽팔리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분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를 밀어내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느냐, 그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이런 내분 상태가 총선까지 가느냐, 이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종북 좌익 극당 세력과 비교적 온건한 세력이 갈라져서 분당으로 가는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